대형마트와 편의점 사이에서 잊혀졌던 이름, SSM이 다시 유통전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즉시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도심 곳곳에 박혀있는 이 슈퍼마켓이 황금알을 낳는 거점으로 재평가받고 있는데요. 오늘 분석할 주인공은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홈플러스는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기료 체납에 직원 급여 분할 지급까지 결국 가장 팔기 쉽고 가치가 높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다시 시장에 내놓는 이 분리매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대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조금 매력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체 297개 점포 중 무려 80%가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GS마트나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신규 출점이 어려운 이 현재 상황에서 단숨에 200개 이상의 수도권 거점을 확보하는 것은 유기적 성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경쟁사라고 꼽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GS 프레시 한번 실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업계 1위 GS 더 프레시의 영업이익은 놀라운 수준인데 2022년 약 217억 원에서 2023년 276억 원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3분기 누적만으로도 이미 30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매년 2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GS 더 프레시의 성장 비결은 가맹점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전체 점포의 81.1%가 가맹점 운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사의 고정비 부담이 낮습니다. 점포 수가 늘수록 구매 협상력은 커지고 물류비는 줄어드는 이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 상황이죠. 이번엔 이마트 에브리데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이익이 1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하락하며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마트와 합병 이후 체질 개선에 성공했는데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은 1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1%나 급증하며 확실한 반등세를 보여줬죠. 이마트는 에브리데이와 물류와 매입 조직을 합쳤습니다. 통합 ERP 시스템 도입으로 계약 프로세스 생산성이 60%가 향상되었고 물류 통합만으로도 비용을 10%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수익으로 연결하기 시작한 셈이죠. 그렇다면 홈플러스에서 가장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익스프레스는 어떨까요? 삼각전 영업이익인 에비타가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4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쟁사들의 연간 영업이익을 웃도는 수치로 부채를 제외한 순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매우 뛰어난 캐시카우임을 증명합니다. 만약 GS가 인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581개 점포가 순식간에 878개로 늘어납니다. 과거였다고 하면 공정위에서 독과점이라고 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겠지만 지금 이 홈플러스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GS가 인수한다고 하면 승인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만약에 GS가 인수한다고 하면 SSM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굳히는 초격차 상황이 되는 거죠. 제조업체의 단가 협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바잉 파워를 갖게 됩니다. GS에게는 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GS 앱의 퀵커머스 매출 비중이 7.6%에 달하며 고성장 중에 있습니다. 익스프레스의 수도권 점포들이 가세하면 1시간 내 즉시 배송의 커버리지가 비약적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이 상권 중첩이 문제입니다. 수도권 요지마다 두 브랜드가 이미 들어가 있어 인수 후 잠식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208.7%에 달하는 이 부채 비율도 수천억 원의 인수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마트 입장에서는 지금 GS보다 한참 매장 수가 뒤져 있기 때문에 이번 인수는 판을 뒤집을 마지막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243개에 불과한 점포를 540여 개로 한 번에 늘리면서 선두권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세계 유통 생태계의 모세혈관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는 이미 물류 통합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익스프레스 물량이 추가되면 프레시센터와 마트센터의 가동률이 극대화되어 단위당 물류비가 아마도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 같습니다. 기존 통합 효과를 임계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되는 거죠. 수도권 이 근거리 쇼핑망 확보는 쿠팡에 대항할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마트와 강력한 신선식품 공급망과 익스프레스의 도심 점포가 결합한다고 하면 로켓프레시도 제공하지 못하는 눈으로 보고 사는 신선함과 즉시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돈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신용 등급 하향 압박을 받으며 내실 경영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7천억 원의 안팎의 인수자금 마련은 이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위험이 큽니다. 전략적 가치는 높지만 이 재무적 용단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년 전에는 두 기업 모두 인수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 당시에는 통매각 중심이라 부담이 컸지만 지금은 기업회생 절차 내에서 우량 자산만 떼어파는 구조로 바뀌어 협상력이 매수자에게 넘어왔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강력히 반대하던 노조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화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죠. 이는 인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갈등 리스크가 크게 줄었음을 의미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SSM 시장이 사양 산업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재발견되었습니다. 최근 GS와 이마트 슈퍼 부분이 보여준 실적 반등은 SSM이 이커머스의 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전방 기지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한국 진출은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저가로 무장하고 있고 국내 제조 유통 생태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프라인 거점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커머스가 아무리 빨라져도 집 앞 5분 거리를 물리적으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SSM 점포를 MFC로 활용한 퀵커머스는 C커머스가 침투하기 어려운 신선식품 분야의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탐나는 이유인데 결국 인수의 성패는 운영 효율화에 달려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높은 임차료 부담을 상쇄할 만큼의 통합 시너지를 단기간에 가시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각,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메리츠 화재 등 채권단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아마도 정부가 지금 일부 정상화를 위해 뒤로 압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매각이 된다고 하면 현재 나와 있는 베팅 금액은 7천억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은 아마 승자의 저주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미 1년 전에도 이 재무적 타당성 때문에 거절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매각 측이 제시하는 최종 가격 조건과 고용 승계 범위에 따라 이 두 거인의 결단은 달라질 것입니다. GS 리테일에게는 제국의 완성, 이마트에게는 반격의 보루가 될 이번 매각, 유통시장의 무게중심이 온라인으로 기운 상황에서 오프라인 거점의 가치를 재발견한 기업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6년 이 유통대전을 대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새 주인이 되는 것이 유통업계에 더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여지나요? GS의 초격차일까요? 아니면 이마트의 역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